자, 지금 용인 억대로 하락 중이죠. 지금 여기 수지, 분당, 광교 신도시의 대부분은 수원에 들어가 있지만 용인 상현동이 광교 신도시에 살짝 걸쳐 있죠. 지금 보면 어때요? 수지구 동천 더샵 파크 7억 5천에 팔렸다. 그 전에 9억 9천5백에 비해서 2억 4천5백이 떨어졌다. 또 성북동 푸른마을 푸르지오 여기도요 11억에 팔리면서 신고가 13억 대비 2억이 하락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떨어지고 있다. 근데 좀 애매한 게요. 여기 서울이 있으면 이쪽이 좀 근교 소리 듣고 이쪽이 외곽 이렇게 되는데 요 외곽도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강남도 완전 떨어지고 있는데 요 근교가 은근히 조금 버틴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7억 하락 거래 나오고 있고 호가도 7억 떨어져 있고 이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도 지금 뭐 4억 정도는 하락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가 은근히 버티면서 한 2억 뭐 이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뭐 GTX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연한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한이 됐는데 재건축하기가 힘드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는 엄청나게 뭐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시면 GTX 자체는요 호재긴 호재죠. 호재가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선반영 플러스 과잉 반영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GTX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이 더 편리한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받는 지역도 있다. 그런데요 GTX 같은 경우는요 확정나진 않았지만 배차 시간도 뭐 서울 지하철보다는 당연히 길 테고 요금도 만만치 않겠죠. 타는데도 고속 전철이기 때문에요. KTX 같은 경우는요 요 노선이 이렇게 있죠. 아예. 그래서 요 근처에다가 소음 때문에 집을 안 짓거나 했다면은 GTX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다 조성된 도시에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땅속 깊숙이 파죠. 그래서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린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GTX가 그렇게까지 좋은 이동수단이냐 라고 봤을 때 나쁘다는 아닌데 집값을 저렇게 수억씩 폭등시킬 만한 그런 교통수단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심리에 거기서 그냥 툭 건든 거죠. 특히 영끌족들 많이 들어왔는데 영끌족들이 왜 영끌을 했겠어요? 영끌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끌이 뭐예요? 과잉 대출을 받은 거죠. 어느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가거나 지장은 안 가더라도 특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력이 없도록 만드는 게 영끌이죠. 보통은 그렇게 사지 않는다. 잘 모르는데 집값은 오른다고 그러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맨날 공급 부족 맨날 GTX 호재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공급 부족 아니고 GTX 호재가 과잉 반영되었다는 거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대부분 계산을 똑바로 안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여서 팔고 빠져나간 인간들이 돈을 엄청 벌어 처먹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정부에서도 뭐 GTX 빨리 조기 개통하겠다 그런데 지금 A 조기 개통이나 BC 노선 조기 착공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복합 환승센터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이거 정부에서 GTX만 빨리 할 게 아니라 환승센터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무작정 공사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서 공사해 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죠. 역 있는 부근이야 빨리 공사해서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중간 라인 같은 경우는 하겠습니다 하면 막 해주진 않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냥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고 이거는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똑같다. 그냥 하겠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은 하는데 쉽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사실. 그리고요 건축 빨리 하면 부실공사 되죠. 그런 것처럼 특히 국가에서 만드는 게 부실공사가 돼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들여서 지어야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빨리 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히 떨어지는데 점점 더 급해지고 있죠. 점점 더 급해져서 지금 보면은 특히 용인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수지 쪽이죠. 그 다음이 기흥이고 그 다음이 처인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품이 낀 지역일수록 많이 떨어진다. 이게 드러나고 있죠. 전세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다. 막 여기저기 거품 끼었으니까.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 여기 억지로 올려놨지만 이거 통계가 바뀐 거고요.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많이 떨어져 있기에 지금 투기 수요가 들어가기도 좋지 않다. 게다가 전세가까지 하락하고 있으니까
굳이 아파트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자, 매매 수급 동향 보시면 어때요? 경부 이권 안성, 용인, 수원인데 잘 보시면요, 안성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거품이 끼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를 끼고 있더라도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심리 하락폭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끌족들 들어오세요 해서 막 2, 3천 건씩 거래됐죠. 그러다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영끌 된다 지금이라도 막차 타라. 그러다가요 7월에 DSR 들어가고, 7월 DSR은 크게 영향이 없었죠. 8월에 뭐 들어갔어요? 금리 인상 플러스 총량 규제 들어갔죠. 그리고 쭉 빠지다가 1월부터 뭐가 들어갔냐? DSR 2단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래량 쭉 빠지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래서 대선 효과로 막 규제 완화해준대 해서 거래량이 늘다가 그것도 벌써 한계를 맞이하고 쭉 빠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요 7월에 역대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자, 보면 어때요? 처인구 한숨시티, 여기가 원래 별명이 용인 한숨시티였죠. 아니 뭐 저런 데다 지어놨어, 한숨만 나온다. 그래서 용인 한숨시티였는데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요쪽에 많이 뜰 거다 해가지고 막 심리 몰려서 올렸죠. 지금 슬금슬금 다시 빠지고 있죠. 매물도 지금 4억 7천, 9월 매물 보니까 4억 500짜리도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수지공 신복마을 샤인, 여기도 보면 어때요? 6억 500까지 떨어진 거래가 나왔죠. 호가도 6억 2,500까지 떨어졌다. 7억 6천에서 7달 만에. 자, 전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급격히 영향을 받고 있다. 기흥구 4억 5,300 찍었다가 지금 슬금슬금 3억대 후반으로 거래된 느낌이죠. 호가도 지금 이제 3억대 후반 호가들이 나오고 있다. 죽전 힐스테이트, 여기도요 7억대 거래되다가 6억까지 떨어졌죠. 6억 8천대까지 떨어지고 호가도 6억 8천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들 다 보이죠? 전세 가격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떨어지는 분위기에 몇몇 번 전세 가격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죠. 특별히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서 봤어요. 이 편한 세상 수지, 여기가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10억 클럽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집값 떨어질까봐 이런 거 달고 있죠. 비과세 급매 나갔다 얘기 들었다. 저희도요 올림픽 선수촌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비과세 급매치고는 얼마 안 떨어졌죠. 1억도 안 깎았는데 무슨 급매냐. 이게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지. 여기서부터 쭉 대부분 지금 정상거래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요거 떨어진 거 가지고 막 징징대지 마라. 아직도 요만큼 남았다. 거품 빠지려면. 자, 그 다음에 또 검색 많은데 성목역, 롯데, 골드타운. 자, 폭락하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억 5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SY 요분 엄청 댓글 달고 다닙니다. 쫄리죠? 열심히 댓글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뭐 여기나 여기쯤에서 물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미 이만큼 떨어졌는데 파는 게 매국행이래요. 뭐가 매국행이에요? 저 가격 계속 받는 게 매국행이지. 가격 이렇게 올랐죠? 요만큼 빠졌어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매물 어때요? 지금 파는 건 매국행위인데 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매국노들 아니죠. 자본시장에 매국이 어딨어요? 이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집값 올릴 때는 집값 올리는 게 오히려 매국노고 같은 행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출산율 개박살 났죠? 그런데 파는 게 매국이래요. 일본 분이신가 봐요?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쫄려서 저런 댓글 달고 있는 거다. 얼마나 쫄리겠냐. 용인을 14억 주고 샀는데. 자, 입주 물량 제일 적습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적은데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공급과는 관련이 없이 공급은요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고, 언제 공급 부족이냐? 진짜로 살 곳이 더럽게 없을 때, 인구들이 막 몰리는데 그럴 때나 공급 부족인 거고, 지금은요 공급 충분히 나온 정도에서 계속 이제 뭐 입지가 좋다든가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가는 공급이 나오고 있는 거지,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공급 부족한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뭐 살고 싶은 입지에 공급이 적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진짜 살 곳이 없어요? 그럼 비싼 가격이더라도 사죠. 근데 저기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난 살 곳이 있는데 저기 가서 살고 싶어요. 너무 비싸요. 그럼 기다리겠죠. 누가 그 가격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몰아붙이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 입주는 무조건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전세나 매매 매물이 대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하향을 가속시키는 요인일 뿐이다. 입주가 적다고 해서 상승 요인이 아니에요. 입주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이나마 하향 요인이 너무 적다라는 거지. 상승 요인이라는 건 다 개소리다. 분양도 지금 많죠? 분양 단지 인기, 지역 내 강남. 강남이 망하고 있는데 무슨 지역 내 강남이라고 괜찮겠어요? 입주 조건 없이 10년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10년간 살면 이사가기 힘들죠. 외지인 유입, 신규 분양 눈길.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더라.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자, 버블7 재현된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7은 어디였죠? 강남 3구,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요즘 버블7을 이야기하자면은 솔직히 여기는 얘네에 비해선 거품이 덜 꼈죠. 그래도 엄청 빠지고 있다. 요즘 버블7은 좀 다르게 찍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버블7 떨어질 때 개폭락했죠. 왜 폭락했어요? 버블이니까 버블이 빠지는 거예요. 맥주나 콜라 같은 경우에 막 부어가지고 거품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 거품이 계속 남아있어요? 아니죠. 거품이 빠지죠. 급격하게 부었죠. 급격하게 수요가 부어지니까 급격하게 거품이 꼈지만 넘치겠다 하고 다 따르고 이제 수요가 안 나오죠. 여기 넘치겠다 이 가격이 상한선이죠. 상한선 딱 멈추고 나서 거품 쭉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 결론, 용인 아무리 이슈 넣어도 지금 하락세 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요, 살기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아니죠. 아까 뭐 롯데몰이 뭐 어쩌니 뭐 편의시설이 많고요. 그래봤자 가격이 이 정도 선인데 지금 여기까지 거품이 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건 전 지역이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